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부동산 시장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요즘은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부동산 시장이기도 합니다. 하긴 또 뭐 따져보면 부동산 시장이 판단하기 쉬웠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또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괴로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강남 3구 노른자 위치는 고금리에도 잘 나가는 반면 강북권에서는 마피 거래가 나오는,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입주권이 거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극화라고만 볼 수 있을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강남 3구가 먼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 외 마용성, 목동, 여의도 등 서울 아파트가 따라 오르고 판교, 분당, 광교, 평촌, 과천 등의 아파트 가격이 따라서 오르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후에 노도강 등 서울의 변두리가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강남을 따라 오르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잠깐 반등하는 듯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꺾이는 곳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언급한 지역들 중에는 하락 후에 딱히 어떤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물론 아주 국지적으로 뭐 한 건, 두 건 거래가 되거나 실거래가 조작이 의심되는 허위 거래에 언론이 막 호들갑 떨면서 마치 엄청난 부동산 반등이 일어난 것 같은 생쇼를 하는 곳도 있지만 하나씩 그걸 또 뜯어보면 제대로 반등하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세 상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강남 3구의 노른자 입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시차를 두고 또 다른 지역들도 같이 따라서 상승해야 하는데 그 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곳들도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분들이 많이 혼란스럽긴 한 상황입니다. 일단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강남 3구 노른자 입지는 대출이 필요 없는 그냥 현금 부자들의 자기들만의 리그라는 점입니다. 대출이 필요한 지극히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 부동산 시장에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도강의 어떤 하락세는 또 다른 하락의 시발점이 되는 곳이라는 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서울의 강북에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입주권이 거래된 곳이 나왔습니다. 바로 장위 자이 레디언트입니다. 여기는 뭐 대단지이고 장애인 뉴타운 중에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전용 72제곱미터 16층 입주권이 최근에 8억 9,25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평형대의 일반 분양 가격은 8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발코니 확장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분양권 거래가 되기 전에 입주권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 겁니다. 입주권이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보다 어떤 평형이나 구조 그리고 또 층 이런 게 더 좋아서 분양권보다 비싸게 쳐주는 게 또 일반적입니다. 제가 신축급 아파트에서 부동산을 할 때도 그때도 참 많이 느끼던 건데 서울 같은 경우 입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조합원 매물 요게 매매로 나왔을 때랑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의 매물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때 두 개는 억 단위 이상 비싸게 거래가 되는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이 자주 보입니다. 물론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의 말씀은 그냥 뭐 아주 특별한 급매였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이 그냥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또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현재 그냥 어디든 요런 현상은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재 약간 부동산이 반등하는 듯 이렇게 보이니까 급작스럽게 호가를,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을 집주인들이 좀 많이 올렸고 그 가격에는 사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매수자들이 또 다시 많이 늘어나고 관망하면서 실질적인 거래는 좀 뜸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더 부동산이 한가한 시절이 아마 올 겁니다. 보통 명절 전에는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아파트 매매 같은 경우에 더 좀 심합니다. 아파트 매매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에겐 인생에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급한 거 아니면 또 모든 스케줄을 명절 뒤로 많이 밀어놓긴 합니다.
그 뭐 일반적인 상황이 그렇다 뭐 이런 겁니다. 장의자이 레디언트는 입주권 거래가 이것 말고도 한 2개 정도 더 있지만 분양가보다 조금 높은 그 수준에서 거래가 된 게 다입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실제 입주를 하고 매매 시점이 되면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억 단위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장의자이 레디언트는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상 서울의 노도강하고 어떤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요즘 노도강의 움직임도 전체적인 반등세의 흐름을 타는 듯 이렇게 보이긴 했었지만 또 그리고 젊은 층이 많이 몰려오면서 영끌적 폭탄 돌리기가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가격이 꺾이는 곳이 서서히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노도강 여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딱 3곳의 아파트 가격 변화만 보면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을, 서울의 부동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서초, 그리고 또 송파 강동, 마지막으로 노도강입니다. 강남 서초 뭐 여기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는 곳이지만 여기는 현금 부자들 그들만의 리그가 따로 존재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도 크게 영향을 오히려 안 받을 수 있고 나라가 망해도 자기들끼리는 거래가 항상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송파 강동은 일단 아파트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차피 강남 서초 못 간다라고 하면 이곳에 최종 목적지로 삼고 진출하고자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인기 많은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많은 거래량과 상대적 인기 지역의 변화, 이것도 좀 유심히 봐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도강은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집값이 오를 땐 가장 늦게 오르고 집값이 하락할 땐 가장 먼저 하락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락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곳이긴 합니다. 집값의 정점에,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오르는 그 구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짧습니다. 여기가 노도강의 흐름이 계속 크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형국이 지금 모양새입니다. 사실 제 뭐 속마음은 이것보다 좀 더 세게 말하고 싶은데 지금의 노도강 상황 아무튼 여러분이 걸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장의자이 레디언트도 사실상 노도강의 흐름을 크게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입지입니다. 본인들은 성북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도강하고는 다르다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태생적 입지의 한계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또 뭐 전형적인 부동산쟁이 같이 말하는 것 같아서 좀 찝찝하긴 합니다만 어떤 태생적 입지의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데 가서 고라니랑 멧돼지랑 함께 뛰어다니고 논밭에서 잘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실질적으로 엄청 쌉니다. 그런데 집 사셔서 인테리어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중구난방의 시대 송파 잠실권에서는 그런데 또 전고점 가격에 다다른 아파트 매매가 발생했습니다. 잠실에 있는 엘리트 중에 리센츠 25평이 20억 8천만 원에 최근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 최고가가 22년 5월 달에 20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여기가 그 후에 약 9개월 동안 거래가 전혀 없다가 올해 초에 16억대까지 또 하락했다가 뜨문뜨문 거래가 되면서 전고점인 20억 8천만 원과 같은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25평이 20억을 뚫었다라는 데서 생각해 볼 것. 첫 번째, 만약 전고점에 다다른 가격이다 지금, 그러면 과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겠는가,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엘리트 중에 전고점 가격을 다시 찍은 곳은 리센츠 25평이 또 유일합니다. 이 주변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인 리센츠 33평도 전고점에 다다르지 못했고, 그 옆에 있는 잠실 엘스도 뭐 모든 평형이 전고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트리지움 또한 마찬가지고 파크리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요즘이 잠실이 핫한 기간이긴 합니다. 강남 서초에 이어서 송파의 잠실이 이번 부동산 반등에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전고점 대비 90%대까지 가격이 오른 아파트가 이 동네에 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리센치 25평만 전고점을 찍고 최고가 거래가 이루어졌고, 다른 평형이나 비슷한 컨디션의 다른 아파트들이 아직 전고점에 다다르지 않은 점, 이것도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아파트 상승세의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의 가격 상승, 그리고 또 아파트 하락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도강 쪽의 또 하락세, 어느 게 진짜가 될지 저도 좀 머리가 아프긴 합니다. 제가 요즘 이것저것 일이 좀 개인적으로 많다 보니까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집안일도 처리하느라 지방에 다녀오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그동안 좀 업로드가 좀 늦게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댓글 주신 거, 그래서 제가 답글도 잘 못 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답글을 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니, 인건비 건축비가 뛰고 있는데 집값이 하락한다 하는데 현재는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왜 자꾸 망설이게 하나요? 집값 상승에 금리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구만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또 계십니다. 건축비가 뛰고 있어서 분양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이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마도 이 말씀을 해주신 분보다는 이쪽 바닥의 생리를, 실체를 조금 더 잘 안다고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우선 건축비가 뛴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멘트 값 14% 인상된다고 막 난리 친 거 기억하실 겁니다.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시멘트 값이 14% 상승해 봐야 아파트 한 채당 평균 28만원 정도 인상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아파트 건축비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억 단위 이상 막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분양가에서 시멘트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0.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인건비 또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하고 실제 차지하는 비율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분양가가 이렇게 높게 오를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아파트 건설하면서 오르는 인건비나 건축비보다 여러분이 지금 내고 있는 올해 오른 어떤 각종 세금, 공과금, 거기에 치킨값, 그리고 기름값 등등이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왜 자꾸 망설이게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망설이게 한다기보다는 최소한 제 구독자님들은 어디 가서 바가지 쓰거나 눈탱이 맞지 않고 현명하게 내 집을 마련하시거나 1주택자 분들이라면 또 갈아타기 잘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혹시나 또 말투에서 집값을 부풀리고 뻥튀기 해서 또 그 집을 팔아서 큰 돈을 쉽게 벌고 싶은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건 그냥 제가 이분을 오해한 걸로 치겠습니다. 집값 상승에 금리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구만요. 이 부분은 이런 이야기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승론자이신 어떤 제 선배분이랑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서로 의견 교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술 먹으면서 얘기했던 건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야, 부비부비야. 예전엔 말이지, 그때는 아파트 살려고 대출 받으려면 막 금리가 7%, 8%, 9%, 10% 막 이랬어. 그때도 사람들 집 다 샀다, 잘 샀어. 그때 사람들이 저금리에 잠깐 익숙해졌던 것 뿐인데, 아이고 뭐 그래 봐야 결국 고금리에 다 적응하고서 또 집 다 산다. 사람들이 멍청해. 금방 익숙해지고 또 금방 7%, 8%, 10% 이렇게 대출금리 넘어도 집 다 산다니까. 이렇게 멍청한 인간들이 많으니까 내가 꽁으로 돈 벌고 먹고 사는 거야 지금. 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이 말하던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막 쭉쭉 올라가던 뭐 그 시절이고요. 지금은 1%대 성장률 시대라니까요. 잘해야 2%, 3%? 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고속 성장을 하던 시대가 끝났어요. 중국 봐요. 중국도 지금 고속 성장하던 시기가 지났는데 그걸 억지로 고속 성장하던 것처럼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숫자를 짜맞추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품이 지금 막 터지잖아요. 그리고 형님이 말하던 그 시절은 그런 대출금리가 당연시 여겨지던 그냥 그 시절이었을 뿐입니다. 금리가 아무리 비싸도 그거 이상 집값이 나중에 올라주던
대한민국이 폭풍 성장하던 그 시절이 이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 옛날의 대출금리를 지금 시대에 자꾸 적용하면 어떡해요. 물론 제가 이분이랑 굉장히 친한 사이라서 서로 의견만 이렇게 나눌 뿐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켠에 찡하게 남는 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멍청한 인간들이 많으니까 내가 꽁으로 돈 벌어 먹고 사는 거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이 제 귀를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멍청한 인간들이 많으니까, 멍청한 인간들이 많으니까, 멍청한 인간들이 많으니까. 제가 요즘 바빠서 업로드가 좀 많이 늦고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영상 제작하고 업로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뒤에서 소리 없이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